뭐냐면 매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발표하죠. 그럼 여기에 전 세계는 아니지만 주요국들 지금 언론 관련된 이 사항들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영문입니다. 자료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근데 요번에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04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 한국 관련된 내용이 148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가 물론 다른 건 없어. 그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31%. 왜냐면 지금 이 아까 이 뉴스 리포트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몇 개국이 등장하냐면 47개국이 등장하거든요. 47개국. 근데 47개국의 평균 이 신뢰도가 몇이냐면 40%예요. 40%. 대한민국은 47개국 중에서 언론 신뢰도가 몇이냐? 38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나라 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낮은 나라야. 그런데 작년에는요, 더했어요. 작년은 28%. 근데 금년에 3% 늘은 거야, 그래도 이게.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하는 언론이 어디냐? 1등이 MBC입니다. MBC. 작년에도 MBC가 1등이었어요. 그리고 2등이 어디였냐? KBS였습니다. KBS.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등이 MBC, 2등이 KBS. 박민희 오기 전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됐냐? 금년도 똑같이 MBC가 1등이고요. KBS는 몇 등이냐? KBS는 올해 5등. 원래 2등이었는데 5등으로 떨어졌어요. 언론들 중에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지 않는 곳 어디냐면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 이 두 언론을 제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이 신뢰하는 곳이 어디냐면 MBC예요. 여전히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 정부를 위한 정말 땡뉴 뉴스 하고 있는 KBS는 신뢰도가 확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MBC를 이렇게 신뢰를 해요. 엄청나게 신뢰를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금년도에 방심위에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선방위를 추천을 해갖고 선방위에서 이 방송을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방위가 총선 다음 날 지금까지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방위가 봤을 때 언론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 많아갖고 선방위가 법정 제재를 역대 최대로 했어. 최대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2024년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과거 언론들에 비해서 편파 방송이라든가 문제 있는 방송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법정제재가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많다는 거는 지금 언론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언론들 중에서도 어떤 언론이 문제가 많냐? 방심이나 선방위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제일 문제 있는 언론은 어디입니까? MBC예요. MBC. 요번에 법정 제재가 20건인데 그 20건도 20건이지만 그냥 20건이 아니고 관계자 징계. 이게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관계자 징계만 12번이에요. 지금 12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대부분 누구냐? MBC. 20개의 법정 사건 중에 MBC가 11건입니다. 그런데 관계자 징계 12개 중에 8개가 MBC야. 야, 이런 기록만 보면은 MBC는 진짜 문제 많은 방송이죠. 얼마나 방송을 편파적으로 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역대 최대 이 선방위가 역대 최대 법정제재를 하고 그 법정제재 중에 대다수가 누굽니까? MBC거든요. MBC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MBC를요 제일 신뢰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신뢰하고 있어. 그런데 류일임이가 개입한 방심위가 구성한 선방위에 따르면 MBC가 제일 나쁜 언론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문제일까?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선방의 말이 맞다면은 국민들은 병신인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편파 방송하는 저 MBC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MBC가 정말로 방송을 잘하고 있어.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 MBC를 이렇게 제재하는 선방이다? 그러면 반대로 저 선방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방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런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결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요. 법원에서 지금 선방위가 MBC에 대해서 규제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야 그거 문제 있어 라고 전부 다 판단했어요. 7건을요. 그러면 이거는 선방위가 아니죠 진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선방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심위가 아닌 거죠. 박민철에 들어와가지고 KBS가 그 신뢰도도 2등에서 5등으로 떨어졌지만 또 하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봐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라는 거는 KBS 원 라디오에 KBS 뉴스부터 다 올라오니까 원래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2,900만 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나오냐? 400만에서 360만 나온대요. 박민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86%가 빠진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근데 그런데도 KBS 구성원들은 뭐 어때? 우린 편해. 아마 그런가 봐요. 진짜 한심하죠. 그리고 KBS 메인 뉴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MBC도 그 시청률에 있어가지고 KBS 메인 뉴스가 1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MBC가 1등이고 KBS가 밀려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은 MBC를 신뢰를 해요. MBC를 신뢰를 해. 저는 이 정부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정부다.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말하는 이 전체주의 정부라고 하는 게 언론을 탄압을 하는데 탄압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국민들과 그리고 방심위, 선방위의 결정을 보면요. 이게 공감대가 없는 거죠. 방심위가 이렇게 문제 많다고 12번이나 법정 제재하고 8번인가 하고 11번인가 12번을 문제를 삼으면요. 국민들이 MBC 문제 있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은 MBC를 신뢰해. MBC를 신뢰한다는 거는 그 MBC를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방심이나 선방위를 부실한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부의 민낯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나 정부나 뭐 오세훈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태탕 같은 거 방송했다고 TBS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광화문에다가 100m짜리 태극기 달아가지고 마치 국가주의의 부활을 막 불러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너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그 방송사법,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심위예요, 방심위. 방심위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심위원장은 민간기구여서 탄핵이 안 돼요. 탄핵이.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법으로 제가 보진 못했는데 방심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놓으시는지 정말 황당하죠. 황당해.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섯이 일어나고 있다. MBC, MBC는 지금 국민 신뢰도 1위. 라는 거. 근데 그런 MBC를 문제 있다고 계속 법정 제재하는 방심위, 선방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와 신문사설 몇 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가 몸이 좀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 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 그 뛰어난 이해력이 있으시니까 아마 잘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이해력이 많으신, 시사에 있어갖고 아주 뭐 대단한 소양이 있는 우리 사밀리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물이가 제대로 표현 못한 이런 내용들까지도, 의미까지도 아마 잘 캐치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하자면, 제가 7월 달부터 유튜브 교육 시작합니다. 4주 과정이고요. 7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실 분들, 만드실 분들은 010-7184-4514로 연락하셔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 몇 명 들어왔는데, 신청하면은 한 많이는 안 하고 6명에서 8명 정도만 하려고 해요. 교육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7월 때부터 우리 영화 살롱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7월 때부터는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마을 극장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7월 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람 ING 오시면 함께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너무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밑에 보이시죠? 시청료 그리고 월세특기로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방송, 또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방송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희가 종합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1,000원씩 보내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힘이 없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에이스님, 로버트 스미스님, 또 조성철님, 그날들님,